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추석. 오늘은 추석 전날입니다. 어, 미루고 미루던 그 무물보의 답변 영상을 이제 오늘에서야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에 제가 8차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지금 끝난 지 한 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부작용들이 생기고 막 두통도 심하고 기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을 만큼의 컨디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같이 보면서 시작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 아프기 전 원래 무슨 일 또는 전공하셨나요? 저는 아프기 전에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서 일을 했었어요. 호텔에 마케팅이랑 비서 역할도 조금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온라인 영업 관리.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텔스 컴바인이라든지 인터파크 투어라든지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뭐 이런 곳에 저희 호텔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관리 같은 걸 했었고요. 제가 전공이 중국학이다 보니까 중국어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주로 하는 해외 사업팀이나 이쪽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 제가 젤로다를 하는 중에는 손발바닥의 까짐이나 이런 건조도가 굉장히 심해서 맨발 걷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젤로다를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해본 적이 많이 없고, 예전에 재작년에 제가 한참 재작년 여름부터 작년 여름 정도까지 였던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중문 바닷가에서 꾸준히 한 1년 넘게 했었거든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꾸준히 했었는데 저는 되게 조금 다른 의미, 뭐 암이 작아진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리프레시가 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하고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가까운 곳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가 좀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이 있기도 하고 제가 그만큼의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몇 보 정도 걸으시나요? 저는 뭐 대중이 없긴 한데 최소 하루에 5,000보라도 걸으려고는 해요. 근데 지금 뭐 항암을 하다가 부작용이 심하거나 이러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내내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럴 때는 이제 부작용이 좀 세게 올 때는 걷기 하루에 1,000보도 걷기 힘든 날들도 많고 보통은 5,000보 이상은 걸으려고 하고요. 예전에 항암하기 전에 자연치유할 때는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걸었습니다. 저는 삼중 음성은 아니고요. 그냥 가장 많은 호르몬 양성, 허트 음성 타입이고, 그리고 항암은 제가 2016년도 4월에 첫 진단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항암을 8번 했습니다. 빨간약 AC 항암 4차 하고, 그리고 도세탁셀 하는 걸로 4차 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방사선 했습니다.
많이 반겨주시고 궁금해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려요. 제가 완치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때 대만에 갔을 때도 생각을 해봤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중국어 전공이다 보니까 20살이 넘어서 처음 해외에 나가보고 뭐 해외에 나갈 기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각각의 도시가 가진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새로운 문화 같은 걸 접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나는 나중에 한 3개월씩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도시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완치가 되고 좀 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저는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유튜버도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첫 진단 시 표준 치료 결과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때 처음에 이제 제가 첫 진단을 받았을 때 만 34세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거 뭐라고 하죠? 냉동 난자? 난자 동결. 난자 동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셔가지고 4월에 진단을 받고 5월에 난자 동결 시술을 했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는 난자 채취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냉동되어 있는 난자가 없고 일단 그렇게 한 달을 난자 동결로 보내고 8차 항암을 하고 그리고 전절제하고 복부 자가 복원 동시 복원 수술을 하고 그리고 방사선을 30회인가 33회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타모식펜을 먹었고 근데 그때 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게 제가 그때 항암을 할 때 8차를 하면서 이제 매번 선생님 만나면서 뭐 이렇게 촉진 같은 거를 하잖아요. 수술 전이니까 이제 촉진을 해서 이렇게 크기를 보고 하는데 뭐 되게 드라마틱하게 줄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근데 뭐 효과가 없진 않다 정도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술 후에는 뭐 경과라고 할 만한 건 사실 뭐 다 그냥 긁어내고 림프도 제가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겨드랑이 림프를 23개인가? 그렇게 떼내서 지금 림프 부종으로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림프나 이런 뭐 림프도 떼내고 가슴 조직은 다 긁어내고 했으니까 제가 3년 만에 간전이 진단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특별히 뭐 수술 후에 어떤 나쁜 경과 같은 게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세상. 가장 궁금한 거,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암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저는 가장 추천하고요. 가장 좋았던 모임이나 여행? 저는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같은 걸 되게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라서 그런 모임을 뭐 많이 가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대학교 친구들 뭐 4, 5명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도 거의 많아봐서 4명 정도의 만남을 갖는 것 같고 제가 보이차를 마시는데 그 보이차를 마시면서 차관에서 만나서 이제 알게 된 분들이랑 모이는 시간들이 저는 편안하고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 좋아요. 제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애니어그램이라는
모임이랑 그리고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온라인 일주일에 1, 2회 정도 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참 좋아합니다. 온라인 모임이긴 하지만 네, 좋아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여행은 제가 그때 북경에서 2001년도에 어학연수 갔을 때 친구랑 내몽고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초원에서 봤던 은하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여행이 참,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먹고 살 돈 100억 이상 있고 몸이 건강하다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특별히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100억 이상 있고 이러면은 뭐 가족들도 좀 주고 빚도 갚고 그리고 뭐 저희 지금 사는 집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지금이랑 크게 다르게 살 것 같진 않아요. 몸이 건강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사람들도 만나보고 좀 더 제가 약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약간 경험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남들이 같은 비슷한 케이스를 봤을 때 그 이해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많은 세상을 좀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환우 보호자인데 환자 입장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이나 행동은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이 관련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뭐 어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위로 뭐 이런 것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성격이 조금 예민한 편이라 제가 예민할 때는 어떤 좋은 말도 되게 가시처럼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뭐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그리고 뭐 금융치료도 굉장히 저한테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힘이 되는 말이나 행동은 사실 어, 이렇다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제 곁을 그냥 지켜주고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와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제일 든든한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직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MBTI는 저는 ISFP예요. 굉장히 아이스러운 성격이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삽니다. 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뭐 그거가 지켜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원래도 잘 못했었는데 10대에서 20대 동안 그 인생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세워야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뭐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걸 하면서도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세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어차피 계획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몇 번 경험하면서 그냥 특별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진 않아요. 네, 저는 그래서 P 성향이 강한 ISFP입니다. 어떤 책이 가장 영향을 미쳤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문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네, 그 책을 추천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응원과 기도와 이런 거 많이 해주셔서 전 정말 많은 힘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환자들한테 족욕이 좋다고 들었는데 보말하늘명님은 혹시 족욕하시나요?
저는 조교를 그 제주도에 살 때는 가끔 했었어요. 근데 여기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조교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신욕은 가끔씩 합니다. 네, 조교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뭐 TV 볼 때나 이럴 때 해가지고 좀 땀을 내고 좀 몸을 데워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서 저도 추천은 하지만 본인은 정작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혹은 혼자 일본 등 다녀오셨던 것 유튜브에 올려주실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해요. 제가요 말씀을 솔직히 드리자면 저 작년 2월에 싱가포르 갔다 온 것부터 영상은 제 계획에 있습니다만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편집을 할까? 시작할까? 하다가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뭐 여행 갔던 거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다녀온 거 이런 것들 영상을 편집을 할 마음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젤로다로 항암하면서 호중구 감소가 얼만큼 되나요? 젤로다 시작하시기 전 백혈구 수치와 젤로다 3차 하시고 나서 백혈구 수치 변화가 어땠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호중구는 처음에는 거의 한 3,0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 게 제가 지금 8차가 끝났는데 8차 하기 전에 한 7차, 6차 이때쯤 되니까 한 1000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만 돼도 항암은 할 수 있어서 계속 항암을 하고 있고요. 호중구 감소는 개인차가 큰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정말 암전이 재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주변에 보면 빵, 흰쌀 다 먹고도 완치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요. 혼란스러워서요. 사실 먹을 거에 대한 음식과 암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몸소 경험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고 스스로가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선되어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포함하게 되는데 사실 흰쌀이나 빵이나 이런 것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잘 키워진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제 곡물이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분이 어떻게 농사를 지으신 식재료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골고루 다 먹는 게 좋긴 하지만 현미든 흰쌀이든 뭐 그거는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고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은 잘 키워진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고맙습니다. 예쁘단 말은 언제 들어도 좋겠네요. 파마해도 괜찮나요? 글쎄요. 파마는 저도 지금 2016년 이후로 파마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염색은 사실 너무 막 안 좋다는 그게 많이 있어서 염색은 그리고 제가 머리 모질 자체가 그렇게 막 되게 건강한 모질이 아니다 보니까 염색까지는 못하겠고 파마는 가끔 그냥 기분 전환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괜찮고 안 괜찮고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호르몬 양성 4기 키스칼리 브레트라 항암 2차 중인데 간 수치가 188이 나와서 항암 2주째 중단 우르사 코덱스 복용 중입니다.
혹시 간 수치를 내리는데 좋은 운동이나 식단이 있을까요? 병원 수치는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간 수치는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 제가 그냥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간은 어쨌든 소화할 때 효소를 만들어내고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그런 잠을 잘 자는 것과 그리고 기름지거나 아주 달거나 한 음식들을 좀 피하고 소화가 좀 편한 음식들을 드시고 그러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눈이나 이런 몸을 좀 쉬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07년도였나? 2007년도에 A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그냥 되게 급하게 입원을 했었어요. 간 수치가 그때 제가 4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가지고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그냥 제 기억에 열흘 정도 입원을 해서 그냥 그 주사약을 링거로 맞고 2시 정도면 그 약이 끝났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거는 뭐 주사 링거 맞고 그냥 잘 쉬는 거밖에 없는 그런 고급진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정말 원 없이 그냥 뭐 먹고 자고 뭐 그렇게 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잘 쉬는 게 간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젤로드 3차인데 부작용이 없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보마르 할망은 부작용이 어떻게 지났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8차가 끝났는데 정말 다이나믹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2차 때는 막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때는 거의 한 3, 4주 동안 계속 침대에만 누워있고 뭐 너무 아프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뭐 기침도 너무 심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매번 부작용의 정도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서 아차차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그때 진료 때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부작용이 덜하면 효과도 덜한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물어보신 환자들이 많다면서, 그거 전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부작용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부작용은 뭐, 힘들면 그냥 쉬고 뭐 그렇게 지나고 있어요. 뭐 어떻게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견디고 버팁니다. 같이 치료하는 분들도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다 같이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항암하고 수술 권유를 뿌리치고 1년째 대충 살아요. 일은 어때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사기암 환자가 된 이후로는 딱히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뭔가 나만 아는 찐 보물 같은 스팟 소개 부탁드려요. 저만 아는 보물 같은 스팟? 사실 저만 아는 곳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절물 자연 휴양림을 제일 좋아하고요. 바닷가는 그 중문 쪽에 도립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스노클링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빵집이나 맛집 같은 데도 몇 군데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빵은 광평빵집을 좋아하고요. 어, 밥집은 뭐 감미롭다 제주나 고장밭이라는 곳이랑 홀츠 애월이라는 빵집도 좋아하고요. 음, 빵 사계는 좋아했는데 사장님이 출산하러 가셔가지고 휴업 중이고,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